안녕하세요. 박지숙의 마인드 힐링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들의 피부는 마음의 결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거나 안색이 어두운 걸 느끼시죠? 반면에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컨디션이 좋을 때는 피부에 반짝반짝 윤이 나고 광이 나는 꿀 피부가 되는 거를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니어 여러분들도 모두 깨끗하고 광이 나는 피부를 갖추길 원하실 것 같아서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아주 실용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활성산소가 우리 피부에서 노화를 가장 강력하게 유발한다. 네. SPF가 15가 자외선 UVB 기준으로 약 93%를 막아주거든요. 네. 그러면 30은 약 90% 언저리, 97% 언저리? 네. 차이가 많이 생각보다 안 나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보면 그렇게 해서 뽀독뽀독뽀독하게 세안을 하고 또 보습제를 발라요. 네. 근데 그거는 좀 아주 극단적인 비유를 하자면 내 이빨 뽑고 임플란트 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근데 콜레스테롤이 피에서 돌아다니면 안 좋죠. 나쁘다고 우리가 혈관도 생각하죠. 막고 막. 네. 근데 바깥에서 내 피부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 성분에 있는 보습제를 특히 나이 있으신 분들은, 연세 있으신 분들, 시니어 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유념해가지고 네, 찾으셔야겠군요. 찾아서 바르셔야 돼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박준홍입니다. 저는 이제 피부과 전문의이고요. 분당에서 올해 아침 피부과로 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부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지는 이제 2000년도에 제가 이제 그 전문의 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으니까 지금 피부과 전문의 생활을 올해 2021년이니까 계산하기 네. 너무 쉬워요. 네. 21년째. 제가 세상에 벌써 21년이 되셨군요. 그러니까요, 이게 나이가. 그럼 선생님, 그 가장 아마 궁금해하시는 네. 이제 질문 넘버 원이 네. 피부 노화가 왜 되는지, 피부 노화의 가장 피부 큰 노화는 원인이 그쵸. 뭘까요? 첫 번째로 그냥 글자 그대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네. 노화되는, 자연스럽게 네. 늙는 거, 그러니까 자연 노화, 그러니까 나이가 듦에 따라서. 네. 두 번째는 이제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생기는 거는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외선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자외선이 네. 가장 가장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강력한 그 피부 노화를 유발하는 게 이제 자외선인데. 네. 그게 이제 자외선 때문에 피부 노화가 생기는 이유는 자외선을 받으면 우리 몸에 있는 그 세포에서 프리 라디칼이라고 활성산소가 이제 생겨요. 네. 그쪽은 이제 선생님이 나름 또 전문가시라서 그렇죠. 그 활성산소가 생기면서 그 활성산소가 우리 피부에 있는 어떤 세포들을 이제 파괴를 하고 네. 세포막도 파괴하고 심지어는 DNA도 변화시켜서 네. 유전자 그 시퀀싱이라는데 유전자 그까지 다 이제 변화를 시켜서 암도 유발하고 노화도 유발하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활성산소가 우리 피부에서 노화를 가장 강력하게 유발한다라고 네. 이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노화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네. 활성산소를 제거해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를 타임머신 타는 것처럼 뒤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더 진행되는 걸 최대한 막아주려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게 이제 네.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러면 이제 우선 1차적으로 자외선을 막아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외선을 막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 첫 번째. 네. 그다음에 하지만 발생된 활성산소를 억제하기 위해서 항산화제 네. 두 가지. 네. 우선은 이제 가장 간단하게 네, 할 수 네, 있는 네. 방법들이고 가장 간편한 첫 번째 자외선 차단, 두 번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거. 네. 네. 그럼 역시 우리 노화의 가장 큰 적은 자외선과 활성산소인데 일단 첫 번째 자외선 그 차단제를 열심히 바르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자외선 차단제가 종류가 무기자차도 있고 뭐 유기자차도 있고 그래서 저희 일반인들한테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 차이가 뭐냐면 이제 유기자차라는 거는 그 유기적 자외선 차단제는 그 빛을 그 인그레디언트 그러니까 그 성분이 자외선 A, B 그 자외선을 흡수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쉽게 얘기하면 빨아먹는 거죠. 빛을. 그럼 이제 우리 피부에 안 닿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유기자차 성분이라고 하고 무기자차는 반사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그 빛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반사시켜 버리는. 그래서 이제 대개는 성분이 금속 성분인데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또는 징크 다이옥사이드, 티타늄, 아연 이런 성분을 나노파티클이라 그래서 아주 엄청나게 작은 네. 입자로 만들어서 그걸 바르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빛이 들어오면 그걸 이제 튕겨서 반사시켜 버리니까. 근데 이제 대개는 근데 이제 모든 거를 한 가지로만 다 만들 수는 없고 유기자차와 무기자차 성분을 대부분 다 섞어서 만드는데 네. 근데 무기자차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반사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자외선 A나 B나 상관없이 그냥 다 블럭을 다 막아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왜 백탁 현상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하얗게 막 가부키 네. 그 화장한 것처럼 하얗게 되는 이게 효과는 너무 좋은데 너무 네. 하얗게 보기가 되니까. 싫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적당하게 섞어서 만들고 또 하나는 이제 무기자차 성분이 파티클이 입자가 작아지면서 바르면 피부 각질층 안으로 이제 스며들어요. 문지르면. 그래서 처음에는 하얗게 됐다가 막 좀 열심히 지나면, 문질러주면 네. 쓱 이렇게 그 하얀 게 좀 덜해지잖아요. 네. 이제 그런 이렇게 그러니까 입자를 점점 작게 만들어서 그런 효과도 나타나게 만들고 그래서 어쨌건 유기자차 완전히 따로 또 무기자차 완전히 따로 요즘은 그런 자외선 차단제는 거의 없고 둘을 알맞게 이제 제품에 네. 따라서 또 이제 사용 목적에 따라서 알맞게 이제 비율을 달리 이제 섞어서 대부분 이제 같이 혼합해서 나오는 이제 그 제품들이 대부분이고 근데 이게 유기자차냐 무기자차냐 이게 뭐냐 이걸 따지는 것보다 자외선 차단 지수라는 게 사실 더 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SPF, Sun Protecting Factor 해서 숫자가 나오고 맞아요. 뭐 50, 30 이렇게 써 PA 있잖아요. 플러스 이렇게 네. 있죠. 그래서 PA, Protective A, 그러니까 자외선 A까지도 막아주는 걸로 포지티브 그거는 이제 수치로 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플러스의 개수로 표시해서 원 포지티브, 투 포지티브, 쓰리 포지티브 이제 네. 플러스 한우 등급처럼 툭불 그렇죠. 뭐 하나가 붙은 것도 있고 플러스 세 개 붙은 한우 것도 있더라고요. 등급처럼. 네, 그렇게 이제 나뉘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할 땐 UPA 지수까지 있는 거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 그러면 자외선 차단제 선택할 때 그런 수치가 무조건 높은 게 좋으냐? 네. 목적으로 따져서 봐서는 높을수록 좋죠. 왜냐하면 많이 잘 막아주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했을 때 수치가 높은 애들은 지우기가 힘들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를 닦아내다가 피부가 손상되는 경우도 사실은 많아요. 왜냐하면 자외선 차단제의 그 태생이 땀에도 씻겨 나가면 안 되고 그쵸.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워터프루프 해가지고 닦아내도 물에 안 닦여내는 네. 목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잘 안 지워지거든요. 근데 또 우리는 또 지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억지로 지우다가 또 피부가 또 손상이 돼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할 때 지수도 중요하지만 내 피부 타입이 어떤지를 먼저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저항성 피부와 민감성 피부로. 그래서 만약에 민감성 피부다 하면 너무 수치가 높은 걸 사용하게 되면 지우다가 피부가 망가지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인터넷에서 보고 기사를 보고 책에서 보고 막 선생님들이 하는 인터뷰를 보면 공식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500원짜리 동전만큼 네. 2시간마다 그 얘기는 다 상식적으로 알죠. 현실 불가능이죠.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지금 도시 안에서 일상생활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캘리포니아에서 서핑 타는 사람들 얘기거든요. 네네. 마이애미 막 이런 데서 서핑 타고 막 그런 사람들 얘기. 왜 그 레퍼런스가 되게 미국에서 나오는 그쵸, 교과서와 네네. 책과 그 논문에 이런 데서 나오는 레퍼런스인데 그럼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또 지우다가 얼마나 또 피부가 많이 손상되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 양을 정말 열심히 바르면 피부가 사실 오히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 피부가 민감성인지 저항성인지 우선 판단을 하고
내 생활이 지금 어떤 목적인지를 또 판단을 하고 놀러 갈 건지 아니면 출퇴근을 할 건지 뭐 실내에서 실내에서 할 건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선택을 하는 게 좋은데 네. 그럼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을수록 당연히 잘 안 지워지고 네. 성능은 좋지만 낮으면 또 방어력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좀 편하게 지울 수도 있고 그렇겠죠. 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한번 여쭤볼게. 그러면 SPF 15와 SPF 30의 그 방어력의 차이가 어떨까? 어떨지 것 같아요? 시간상으로 조금 차이가 나기도 그렇죠. 근데 이제 시간상의 문제도 있지만 그 자체를 막아주는 퍼센티지로 따지면 네. SPF가 15가 자외선 UVB 기준으로 약 93%를 막아주거든요. 네. 그러면 30은 약 97% 언저리? 네. 차이가 많이 생각보다 안 나죠? 그렇죠. 15, 30 하면 뭐 거의 차단력이 더블. 그렇죠.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저희가 쉬운데. 이렇게 좀 편한 말을 쓰면 네. 거의 더블이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대요. 그 정도 이제 SPF 지수 수치는 더블, 그러니까 2배로 차이가 나지만 정말 막아지는 햇빛의 양이 2배, 3배, 2배가 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상생활 도시 안에서 출퇴근 정도면 SPF 15 언저리면 너무 충분해요. 네. 정말 몇 시간 동안 막 골프를 쳐야 되는 이런 정도가 아니면 굳이 50 넘어까지도 사실은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내 피부 타입에 따라서 오히려 잘 지워지고 내 피부가 적당하게 적응할 수 있는 정도의 제품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거지로 막 수치 높은 거를 막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그리고 요즘엔 그 비비크림이나 또는 뭐 파운데이션에도 기본적으로 SPF가 깔려 있어요. 대개는 비비크림도 SPF 한 15 언저리, 20 언저리 그 주변에 그 지수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심지어는 그 파우더, 프레스 파우더 제품도 SPF 뭐 5에서 10 정도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비 가볍게 바르고 파우더 메이크업 해도 충분히 충분하다. 지수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자외선 차단제 지수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막 놀러 갈 것도 아닌데 막 이만큼 500원짜리 그렇죠. 동전을 가지고 막 아니 그러면 2시간 화장을 했는데 2시간마다 덧바르라고 했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뭐 기사를 보면 화장을 지고 덧발라야 되나? 그렇죠. 막 고민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러실 필요가 없이 프레스 파우더 정도로 가볍게 좀 이렇게 편한 말로 도충을 해줘도 해줘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너무 지수에다 막 매여가지고 이거 안 바르면 나 김이 생기고 큰일 나는데 어떻게 막 피부 노화가 생기는데 어떻게 막 이렇게 고민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러면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제가 이제 자외선 차단제 열심히 발라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 겨울에는 안 발라도 돼, 실내라서 안 발라도 돼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또. 실내에서는 이제 유리창이 닫혀 있으니까 자외선 B는 블럭이 유리창에 막아주거든요. 근데 자외선 A, UVA는 창문을 통해서 들어와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피부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피부 타입에 따라서 다른데 정말 민감하신 분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지우다가 피부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전체 인구 대비로 따지면 몇 안 되지만 이제 병원에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너무 이제 차단 지수에 너무 또 자외선 차단제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고 그냥 좀 가볍게 뭐 5, 10 뭐 이 정도 비비 아주 가볍게만 쓰셔도 되고 그냥 그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이제 지내실 수 있고 큰 문제 없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자외선 차단제에서 또 하나 자외선 차단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자외선 차단제 자체뿐 아니라 아까 제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피부에서 바르는 제품으로 그 항산화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제 중에서 가장 강력한 거는 비타민 C예요. 그럼 비타민 C를 먼저 바르고 그 외에 자외선 차단제를 이제 바르는 것도 방법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무 민감성 피부라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싶은데 지우다가 피부가 너무 민감해지고 자외선 차단제를 자주 사용하지 못해요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비타민 C 앰플 바르시면 돼요. 그럼 비타민 C 앰플은 뭐 시중에 파는 거를
아침이나 밤이나 네. 상관없이. 그런데 비타민 C 앰플도 이제 얘네들이 제대로 작용을 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네. pH가 3 정도, 굉장히 강한 산성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농도가 10% 이상이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페룰릭 애시드라는 또 보조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을 때 얘네들이 아주 제대로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비타민 C 제품은 어떤 경우에는 딱 이제 이런 말씀 많이 하실 것 이렇게 썼더니 따가워서 못 쓰겠어요. 따끔따끔 하더라고요. 그게 정상이에요. 네. 따가워야지 제대로 된 제품이에요. 네. 왜냐하면 pH가 낮기 때문에 네. pH가 이제 높아지면은 산이니까. 그러니까 그 산도가 좀 그러니까 중성으로 가면 별 따가움이 없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 제품은 딱 바른 다음에 한번 알싸하게 한번 따가워야 돼요. 근데 그게 계속되진 않고 순간 아싸 따갑고 이제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C 앰플을 그렇게 바르시면 꼭 자외선 차단제, 그러니까 비타민 C 앰플 바른다고 나가서 막 햇빛을 골프 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집에서 어느 정도 차단하는 정도,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충분히 그러니까 막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비타민 C 앰플을 이제 항산화제를 먼저 바르고 흡수시킨 다음에 그 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훨씬 더 이제 효과가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그거를 이제 회사에 따라 어느 회사에서 이제 모 회사에서 그걸 또 이제 약간의 광고의 캐치프레이즈로 만들었는데 잘 만든 것 같아요. 더블 디펜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냥 이제 활성산소 항산화제를 바르고 그 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서 이중으로 방어한다, 이런 개념으로. 근데 사실 그게 그냥 어떤 커머셜한 광고적인 어떤 그런 그 문구라기보다 실제로 이론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그렇죠. 가장 타당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노화의 기본, 안티에이징. 안티에이징 가장 기본. 그래서 비타민 C 앰플 잘 바르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되 자외선 차단제 지수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필요 없이 잘 지워지는 제품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내가 생활을 지금 오늘은 난 어딜 갈 것이냐, 내 피부 타입은 어떠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따라서 자외선 차단제를 한 종류만 갖고 있는 것보다는 여러 종류를 약간 한 2-3가지 옵션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좋거든요. 그래서 센 놈, 쉽게 얘기하면 아주 차단 지수가 높은 아주 강한 제품, 평상시에 그냥 캐주얼하게 사용하고 잘 지워지고 내 피부에 크게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좀 그 지수가 낮은 제품, 이렇게 한 2-3가지를 가지고 사용하시면 훨씬 편하게 쓸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피부 노화의 오늘 핵심을 그냥 다 2가지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외선과 안티에이징 비타민 C 앰플. 네.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선생님께서 이제 그 세안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계절이 뭐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거나 이러면 속당김이 엄청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세안을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세안하고 나서 이렇게 뽀드득 하는 거 좋아하세요? 예전에 어릴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러려고 해요. 뽀드득하면 힘들죠. 그게 이제 세안하고 나서 피부에서 뽀드득 한다는 거는 내 피부 장벽, 피부 각질층이 굉장히 손상을 받았거나 얘가 이제 벗겨져 나갔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뽀드득한 걸 되게 좋아하시는데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내 피부 장벽이 다 이제 오히려 안 좋아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피부 장벽 하면은 이제 어떤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그냥 심플하게 벽돌담을 생각하면 돼요. 벽돌담. 빨간 벽돌에 시멘트들이 이렇게 끼어 있는 그냥 딱 그 벽돌. 아기 돼지 삼형제에 나오는 벽돌담. 막내 돼지가 집을 지었던 그 벽돌담을 생각하면 되는데, 그 빨간 벽돌에 해당하는 게 우리 피부의 각질 세포들의 시체. 그러니까 각질 형성 세포들이 밑에 층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수명을 다하고 그 껍데기만 남은 게 각질이에요. 그래서 그 벽돌에 해당하고, 그 사이사이에 시멘트가 이제 그 지질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각질 세포의 죽은 시체, 그 껍데기와 사이의 지질, 기름들이 딱 진짜 벽돌담처럼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튼튼하면 피부에 있는 수분이 안 날아가는 걸 최대한 딱 잡아주는데, 걔네들이 이제 그 벽돌담이 허물어지면 수분이 그냥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탄력이 무너지기도 거군요. 하고, 그다음에 건조해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건조해지고, 그래서 이제 그 뽀득뽀득한 상태를 걔네들이 이제 손상을 받기 시작하는 상태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 사람들 보면 그렇게 해서 뽀독뽀독뽀독하게 세안을 하고 또 보습제를 발라요. 네. 그럼 건조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는 좀 아주 극단적인 비유를 하자면 내 이빨 뽑고 임플란트 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내 피부 너무 극단적이긴 네. 하지만 내 피부에 있는 아주 훌륭한 장벽을 다 내가 막 제거하고 보습제를 바르고. 그럼 어떻게 세안해야 될까요, 선생님? 그냥 대개는 2번, 3번 닦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세안 1번. 세안은 5분 한 번? 내로. 네. 근데 이제 여자분들이 5분 내로 세안하기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중 세안할 때 클렌징 오일 쓰고 네. 또 2차 세안한다고 이제 클렌징 폼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직원들이랑. 한 10분 걸리더라고요. 네. 아무리 빨리빨리 하려고 그래도. 네. 이중 세안하면 10분 걸려요. 되게 평균. 근데 그걸 5분, 3분 내로 당기려면 세안을 딱 한 번만 해야 되는데 근데 요즘 나오는 그 커버 제품들이 한 번만 세안해서는 되기 어려운 제품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워낙 강력하게 커버가 되니까. 쿠션, 되게 네. 아주 대표적인 게 대부분 쓰죠, 우리 요즘. 어머님들도 그렇고 제품들. 다들 쓰실 텐데. 그다음에 이제 되게 이제 리퀴드하게 좀 스티키한 그 파운데이션들. 네. 근데 옛날에는 그거 안 하고 우리 어머니 때는 다 두들겨서 화장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나 빨리 출근해야 되는데 바빠 죽겠는데 언제 두들기고 있어? 그냥 푹딱 바르고 빨리 출근해야지. 또는 지하철에서 막 해야 돼. 어떻게 지하철에서 두들기고 있어요. 네, 네. 그냥 쓱 발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나온 제품들이 이제 그런 제품들인데 그 제품들을 그러니까 에나멜 타입의 약간 뭔가 스티키한 리퀴드한 그 커버 제품들을 지우려면 그 오일 클렌저를 한번 닦아주고 그 외에 또 오일 성분이 남아있으니까 폼으로 한번 닦아주는데 그러다가 이제 좁쌀 여드름도 많이 나고 또 근데 지금 여기 시니어 방송이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이나 20대에서는 그런 제품들 영향으로 좁쌀 여드름 나는 경우 되게 많고요. 이제 시니어 방송에서 오면 50대 이후에서는 그렇게 사용하면서 피부 장벽이 안 좋아지면서 피부가 건조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쓰시면 혹시 내가 쿠션을 쓴다 그러면 쿠션부터 쓰지 말자. 네. 쿠션 쓰지 말고 그러면 그냥 파우더 제품이나 가볍게 비비를 쓰면 5분 내로 세안을 하게 되면 피부 건조한 게 상당히 좋아져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피부 보습은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할 때 뭔가 바르는 거. 그래서 이거 썼다 저거 썼다 이제 쉽게 화장품 보습제 유목민들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뭔가를 쓰는 것보다는 세안을 가볍게.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보습은 세안부터. 세안을 가볍게 하려면 또 커버를 또 가볍게 해야겠군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럼 나는 어느 직업상 풀 메이크업 해야 되는데 그러면 두들겨야죠. 프레스 파우더로. 네. 네. 근데 선생님 궁금한 게 그 그러니까 가루 파우더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쓰면 더 건조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루즈 종류가 있는데 루즈 파우더라는 게 있고 프레스 파우더가 있는데 루즈 파우더는 막 날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화장을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프레스 파우더를 많이 쓰게 되는데 그게 이제 피부 장벽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그걸 쓰면 되게 건조해져요. 근데 피부 장벽을 만들어 놓고 그걸 쓰면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프레스 파우더를 쓰는데 너무 속 당기고 더 힘들다 그러면 피부 장벽이 지금 안 좋아져 있는 상태라서 그걸 이제 빨리 개선시키고 이제 정상적 화장을 메이크업을 하게 되면 가능한데 요즘 피부 장벽 얘기 정말 많잖아요. 어디 뭐 어떤 데 보니까 제가 버스에도 뭐 피부 장벽 크림 막 했고 버스 이따만한 광고에 막 같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피부 장벽에 대해서 방송이나 이런 데서 이슈를 만드는 게 한 2년 전에 그 뭐 유튜브 방송 뭐 이제 의학 전문 TV에서 그걸 시작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냥 장벽 얘기를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그게 사실 중요한데 그런 영향 때문에서 그런지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진료실에 오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 다른 병원에서 피부 장벽이 무너졌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이런 판정을 받았어요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굉장히 그렇죠. 뭔가 병으로 낙인 찍힌 그러니까 딱 그래서 무슨 커다란 무슨 불치병을 진단받은 것처럼 병으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으로 낙인 찍힌 것 같은 아니거든요. 그냥 그때 현재 상태가 그렇다는 거지. 이게 당신은 앞으로 피부 장벽이 엉망이 됐으니까 앞으로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 평생 이렇게 살 거야. 라는 의미가 거죠? 아니거든요. 그냥 그때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그 제품 선택, 그다음에 세안하는 습관 그런 것만 고치면 한 일주일, 2주일 만에 그냥 돌아와요. 몇 년을 고생한 사람도 한 1, 2주 만에 돌아와요.
정말 희망적인 어이없이. 얘기인데요. 내가 그동안 뭐 하고 산 거지? 막 할 정도로 네. 금방 돌아오거든요. 그럼 선생님, 그 보습을 위해서 우리 요새 흔히 뭐 1일 1팩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최악이죠. 그렇게 하면 안 안 되는 되죠. 거죠? 그러니까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이제 왜 칭찬 스티커 있죠. 네. 애들 막 숙제 잘하면 스티커 하나 몇 개 막 이렇게 줘서 스티커 한 바닥 모으면은 뭐 선물 사주고 막 네. 이런 그런 칭찬 스티커를 내 피부에 아무것도 안 할 때 진짜 하나를 붙여줘야 돼, 일기장에. 쓸데없는 뭔가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필요 없는 뭔가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서 그걸 빼서 제거해서 좋아지게끔 만드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좋은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자꾸 뭔가를 찾으려고 하다 보면 못 찾고 끝나요.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니까. 네. 그래서 이제 1일 1팩도 사실은 이제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팩이라는 게 원래는 그냥 바르는 것보다 흡수를 더 잘 시키기 위해서 만든 어떤 방법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부과에서 저희가 약물 치료할 때 그냥 약만 바르는 게 아니라 바른 다음에 랩핑을 하고 딱 씌워버리면 그 약 성분이 훅 들어가거든요, 피부에. 그래서 그냥 오클루시브 드레싱이라고 해서 ODT, 오클루시브 드레싱 트리트먼트 이렇게 이제 저희 막 ODT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오더를 내는데 팩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런 성분을 덮는 거예요. 네. 그럼 피부에 쑥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물론 그 성분들이 내 피부에 필요한 성분이 지금 많이 그게 있으면 흡수가 돼서 좋아지겠죠. 근데 그걸 바라고 하는 건데 사실 그 팩 성분 보면 그 안에 오만 성분 많잖아요. 그렇죠. 좋은 것도 있지만 반면에 물론 이제 방부제, 그 보존제도 있을 거고 네. 뭐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다 같이 막 흡수가 거니까. 되기 때문에 정말 그거를 했을 때 무조건 내가 그 영양 성분만 있어 쪽쪽 바른 나의 영양분만 되냐? 그것도 아닐 수도 있고 네. 나한테 안 맞는 것도 막 왕창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피부 장벽이 안 좋을 때는 그런 막 팩을 막 하는 것보다 필요 없는 걸 일단 빼고 세안부터 이제 정리하고 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성분은 세라마이드랑 콜레스테롤이라는 성분이에요. 아,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그게 이제 피부 아까 제가 벽돌담에서 그 시멘트에 해당하는 그 네. 이제 지질 성분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분인데 걔네들이 실제적으로 피부 장벽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걸 공급을 해주는 성분들인데 세라마이드는 그래도 대부분 화장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 제품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이 원료가 너무 비싸요. 네. 그래서 사실 콜레스테롤이 이제 인그레디언트에 보면은 그 화장품 성분 보는 표 볼 때 네. 앞에 나와 있을수록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갈수록 조금 네. 들어가 있는. 그게 A, B, C, 가나다 순서가 아니라 네. 함량이 많을수록 앞에 넣는 거거든요. 네. 근데 콜레스테롤 성분이 저 밑에 꽁다리에 이제 콜레스테롤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정말 그거는 방울만큼 들어있는 거네요. 바나나 맛 우유죠. 바나나 그쵸? 우유가 아니라 딸기 맛 네. 맛 우유. 이제 딸기 우유가 아닌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콜레스테롤 성분이 한 중간쯤에 빡 들어가 있으면은 그런 제품이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근데 콜레스테롤 성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 리피드 지질층 사이사이의 빈틈을 콜레스테롤 분자들이 싹싹싹싹싹 다 메꿔줘요. 그래서 굉장히 피부 장벽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또 하나는 각질이 터실터실 일어나는 걸 얘네들이 딱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성분이 들어가 있는 보습제 굉장히 중요하군요. 근데 콜레스테롤이 피에서 돌아다니면 안 좋죠. 나쁘다고 우리가 혈관도 생각하죠. 막고 막. 네. 근데 바깥에서 내 피부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 성분에 있는 보습제를 특히 나이 있으신 분들은 연세 있으신 분들, 시니어 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유념해가지고 찾으셔야겠군요. 찾아서 바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분 많죠. 네네네. 그 혈중 지질 그쵸. 농도가 높아서 뭐 심장 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혈관 막히지 말라고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죠. 내리는 약들을 네. 복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마 시니어 많은 분들이 되게 드실 많이 거예요. 드시죠. 이거 근데 이 방송에서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네. 그런데 피부가 근데 그 약을 복용하면 혈중에서 콜레스테롤도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네. 내 피부에 있는 콜레스테롤도 얘가 뺏어가요. 제거하는군요. 제거해요. 그래서 그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중에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첫 번째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중에 나 피부 건조증 심한데 그러신 분들은 첫 번째 내과 방문하셔서
나 이거 정말 먹어야 돼요? 물어보세요. 이렇게 루틴하게 네. 그냥 처방하시는 경우도 그쵸. 있거든요. 나 이거 정말 먹어야 되는지, 네. 아니면 내가 식이요법이나 운동을 해서 운동으로. 이걸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시고, 네. 아, 그렇게 한번 해보셔도 돼요. 내과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아이고, 안 되지, 안 됩니다. 위험한 수준이다. 위험하시니까 이건 꼭 드셔야 됩니다. 그쵸.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시면 콜레스테롤 성분의 화장 보습제를 바르면 정말 훨씬 좋아지시고 그 건조증이 되게 잘 해결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 지금 이제 시니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 콜레스테롤에 대한 복용약도 있고 혈중 그것에 관심이 높으시니까, 하지만 이 콜레스테롤이 피부에도 굉장히 이렇게 네. 작용을 하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죠. 심지어는 네. 의사 선생님들도 잘 모르시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그 약을 복용하면서 가려움증이 생긴다.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탄력 얘기가 나와서 아. 말인데요. 우리 시니어분들이 아마 가장 이제 고민이신 게 주름이잖아요. 그래서 주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보톡스를 맞으세요. 뭐 이마 주름, 또 눈가 주름, 팔자 주름 이렇게 세 군데를 가장 고민하실 것 같은데 그 보톡스 맞으시는 분들한테 한번 좀 말씀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순서대로 이제 피부 네. 장벽 위쪽에 해서 놨단 말이에요. 네. 이게 이제 방금 이제 다 맞췄고, 두 번째는 그 밑으로 내려와서 그쵸. 진피 쪽에 있는 문제라서 네. 주름 얘기, 또 이제 밑으로 이제 내려왔는데 네. 보톡스는요, 그러니까 주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피부가 나이가 들면서 늘어져서 생기는 거잖아요. 첫 번째. 또 하나는 이마의 주름은 왜 생기냐면, 이게 여기 이 눈꺼풀이 이제 늘어나면서 처져서 늘어나는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눈을 반짝 뜨려고. 그러면 얘가 늘어났으니까 어떻게 이마를 이마를 올려갖고 치켜뜨는군요. 치켜뜨다 보니까 주름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 눈이 무거워지니까. 네. 근데 보톡스를 맞아서 보톡스는 근육을 마비시켜서 그쵸. 피는 거니까, 보톡스를 맞아서 근육을 마비시키면 눈이 떨어져요. 그래서 5, 60대 넘어가면서부터는 보톡스를 맞으면 표정이 바뀌어요. 이게 좀 어눌하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표정이 안 나오고. 네네네. 뭔가 좀 졸리고 피곤하고 기운 없고, 하여간 좀 그거 아시나? 선생님 그 구영탄 알아요? 구영탄? 만화 캐릭터인가요? 만화 캐릭터 졸린 눈. 네. 그렇게만 한다는 상상이 되죠. 네, 말씀이군요. 딱 그렇게 아.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톡스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표정 변화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더모톡신에서 뭐 스킨 보톡스에서 좀 자연스럽게 놓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근육을 마비시켜서 이제 표정 변화를 주는 거기 때문에, 주름을 펴는 거기 때문에 이 표정이 변화가 좀 어색해지고 그런 면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웃을 때 사실 막 여기가 이렇게 돼야지 웃어야지 이쁘지, 얘는 가만히 있고 웃으면 하나도 안 그렇죠. 이쁘잖아요. 너무 어색하고. 그래서 저는 보톡스나 주름 치료를 할 때 눈가는 되도록이면 안 건드리는 게, 사람이 웃어야지 이쁜데, 네. 근데 이마는 이제 이 1번, 숫자로 표현하면 1번, 이 눈가 2번, 네. 턱 쪽에 3번. 그러니까 요 얼굴 가운데가 2번, 위가 1번, 2, 3이라 하면 2번은 내가 좋을 때 다 써요. 네. 웃을 때, 그쵸? 네네네. 그렇네요. 1번, 3번은 안 좋을 때, 짜증낼 때. 막 화내거나. 네, 1번, 3번은 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주고, 2번 요 중간은 네. 안 하시는 게 낫죠. 눈가 주름은 그럼 네. 보톡스 맞지 마시라. 네, 되도록이면. 왜 웃을 때 막 내가 나의 그 즐거운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쵸. 네. 그러면 이마는 그래야지. 맞아야 되는 건가요? 이마는 이제 너무 이렇게 따라 주름이 조심스럽게, 깊게 패인. 예, 네. 그 주름에 주사를 넣어서 그러니까 내 콜라겐을 좀 채워 올리게 해서 완전히 다림질한 것처럼 쫙 펴지진 않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올라오게 네. 하는 그런 약물들이나 치료들이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웬만하면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치료는 살이 올라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몇 번 좀 맞아줘야지 이제 천천히 이제 효과가 나타난. 근데 이제 보톡스는 딱 맞으면 3일 있다가 쫙 펴지니까. 네, 그렇게 천천히 자연스러운 걸 원하시면
그런 이제 시술을 받으시면 돼요. 네. 근데 그 시술의 장점은 또 오래 가요. 보톡스는 또한 몇 달 있으면 네. 탁 풀리지만. 네. 그래서 저는 이마 쪽은 요즘은 그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눈가는 되도록이면 잘 안 건드려요. 아, 그러니까 네. 눈가는 웃는 얼굴이 이뻐야지 이쁜 거지. 맞아요. 네. 진짜 가장 자연스러운 주름이 가장 아름다워 네, 보이는 것 그럼요.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시니어분들의 어떤 예를 들어서 표정 주름 중에 하나가 이제 팔자주름일 것 같아요. 아. 팔자주름이 이렇게 생기면서 인상이 이제 심술궂어 보이고 막 화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자주름은요, 이게 약간 여태까지 얘기한 건 진피고, 그 밑에로 더 내려왔어요, 아, 이제. 네. 그 밑에 피하 지방이 더 밑에까지 이제 내려왔는데, 거기 그 문제는 결국 해결하려면 여기가 볼륨이 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뭔가를 밑에서 넣어서 채워 올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필러 시술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했을 때 여기가 너무 부풀어지면서 어색하신 분이 있고 그런 패턴이 있고 그렇지 않고 자연스러운 패턴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성형외과나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 병원 가서 아, 이분은 맞는 게 낫다. 아니,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보는 패턴이 있어서 무조건 다 필러 맞으면 다 이뻐. 요거 하나만 보면 이뻐지는데요. 네. 또 사람을 딱 맞아요. 보면은 되게 어색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패턴에 맞춰서 봐야 되고, 이 팔자주름 같은 경우는 볼륨을 안에서 넣어주는 개선을 시키려면 그 방법이 거의 이제 유일하다고 봐야 되는데, 그 시술이 나한테 맞을지 아닐지는 사람 이 움직임, 얼굴 패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이제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팔자주름도 웃을 때 여기가 없으면 네. 아, 이상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TV나 주변에서 팔자주름에 막 뭐 이렇게 뭘 넣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분들 보면 진짜 확실히 어색하고 그러니까요. 좀 불편해 보이는 경우가 그래서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늦게 보면은 시술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저는 항상 물어보는 게 왜 받으시려고 하세요? 물어보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뭐가 안 좋아서 그냥 거기에 꽂혀가지고. 아니 그런- 내 얼굴에 뭔가 안 좋은 단점이 한번 보이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거기만 계속 집착이 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남들이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제가 마인드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네. 네. 아니 그리고 선생님 그 우리 시니어 프로다 보니까 이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는데 사실 우리 중2병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네네네. 근데 중2병이랑 갱년기 엄마랑 싸우면 갱년기가 완승한다고. 아, 진짜요? 그 무서운 중2를 또 이긴대요. 그렇죠. 그 무서운 중2를 이기는 게 밥을 안 해주시나 보다. 갱년기라고 하는데 이 갱년기 어머님들이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감정적인 뭐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도 호소하시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얼굴이 달아오르는 빨간 홍조를 토로하시잖아요. 이 홍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되게 갱년기라는 게 네. 보통 44살, 40대 중반부터 50대 초반 이렇게 오거든요. 네. 사람마다 이제 패턴이 다른데 이제 그 이유는 첫 번째 그냥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렇죠. 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오는 변화들이 좀 힘들죠. 그러니까 네. 저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머리로는 이해는 하지만 그쵸. 마음으로 다 그 환자분들 이해는 하지 못하는데 네.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되게 증상들이 이제 피부 쪽이나 이런 쪽 증상은 세 가지가 콤보로 세트로 딱 오는 게 있어요. 잠을 잘 못 자고, 네, 불면증.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 붓고, 그다음 훅 달아오르고, 요게 이제 피부 쪽의 증상으로 이제 세 가지 콤보로 딱 오고, 그다음에 이제 정신적으로도 잘 까먹어요. 엄청 잘 까먹어요. 기억력이 떨어져요. 감퇴되죠. 그래서 막 핸드폰 냉장고에 넣고 막 잠그고 막 이런 일 좀. 그 안면홍조 논문 보면요. 안면홍조래. 그 갱년기 논문 보면 네. 그 건망증이나 기억력 떨어지고 하는 게 치매 초기 증상이랑 거의 유사 네,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 정도까지도 온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관절도 아프지, 또 성기 쪽으로도 건조해지니까 네. 굉장히 불편하지. 그 다음에 그 팔피테이션이라서 가슴도 심장 두근두근해서 항진. 엄청 네. 불안하지. 교감신경계도 확 올라가지 막 이러니까 굉장히 불안 초조하고 막 땀나고 막 이러면서 얼굴 빨개지고 달아오르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그럼요. 거기다가 이제 중이가 이제 뭐라 하면은 하면은 정말 폭발을 하는 거죠. 폭발을 하면서 네. 박살이 나. 그런데 이제 그게 시간 지나면 이제 분명히 좋아지실 텐데, 근데 그 과정이 사실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이제 피부 쪽에서 잠 잘 못 자고 얼굴 훅 달아오르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좀 붓는 것 같아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다른 증상들이 없더라도 아 이제 내가 갱년기에 좀 시작을 하려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이제 그 불편하면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치료는 기본적으로 이제 안면 홍조에 대한 기본적인 치료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크게 그 치료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호르몬 치료, 네. 호르몬 보충 치료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기본적인 증상에 따라서 치료를 하는 대증 치료가 있는데 그 호르몬 치료를 보면 우선은 그 요즘 홈쇼핑 보니까 제품들도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뭐 칙 제품, 네, 석류, 뭐 이소플라본, 뭐 승마추출 뭐 이런 게 많잖아요. 엄청 많죠. 네,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네. 이게 만약에 없으면 완전 못 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효과가 어느 정도 분명히 있는 분들도 있고 저도 이렇게 이런 거 써보세요 하면은 그냥 아예 작용 효과 없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 먹고 좀 괜찮아졌어요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가볍게 시도를 할 수도 있고 그 외에는 그냥 증상적으로 달아오르면 그 약 먹는 약으로 베타 차단제라든지 항우울제를 용량을 굉장히 줄여서 쓰면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약물 치료를 좀 받으시면 어차피 시간 지나면 좋아지는데 지나는 시간 동안에 너무 괴롭죠. 불편하니까 그거를 이제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량을 잘 조절해서 쓰면 그러면 이제 훨씬 편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또 하나는 그런 막 열감 나는 거에 대해서 치료가 이제 고주파라는 게 라디오 프리퀀시라고 네. 전류를 이용한 네. 피부과에서 하는 치료가 있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써마지거든요. 써마지 들어보셨죠? 네네. 네. 이제 그런 류의 치료를 받으면 리프팅도 되는 게 아니라 열감도 떨어져요. 네. 그래서 이제 꼭 그걸 받으시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나이가 들고 했으니까 요즘 주변에 뭐 다들 많이 하는데 네. 그럼 나는 뭘 하지? 근데 갱년기 증상도 좀 있고 하면 그러면 고주파를 이용해서 리프팅 치료를 받으면 의외로 열감 떨어지는 경우도 하나의 많거든요. 대증 치료로. 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치료로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네. 있는. 네. 그래서 이제 그 고주파가 열감을 떨어뜨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그 모 의과대학이랑 이제 같이 스터디한 게 있는데 네. 우리 피부에 있는 그 열을 감지하는 수용체가 있어요. 열감을 감지하는 수용체 리셉터가 있는데 그 좀 어려운 말이에요. TRPV1이라는 리셉터가 있는데 고주파를 막 쏘여주면 걔네들이 좀 둔해져요. 그래서 이거 리프팅도 되고 열감도 떨어지고 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치료도 있고. 근데 요즘은 너무 참으라고 하시지 마시고 맞아요. 그냥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해서 약물 치료 받으시면 편하게 네. 지내실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 이제 예전에 어머니 세대만 봐도 갱년기가 뭐 너무나 당연한 거로 다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힘들게 지나간 것들을 봐왔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적극적인 저는 치료를 권장하는 편입니다. 그게 증상이 화병이랑 너무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다들 또 이게 화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그거 또 그냥 넘어가려고 하시거든요. 그 호르몬 치료도 옛날에는 네. 이게 유방암이 더 유발될 수도 있고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맞아요. 에스트로겐 호르몬 그것 때문에 치료를 되게 받으면 두려워하시거든요. 유방암도 이제 더 생길 수도 있고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요즘은 패치 제품도 나왔어요. 몸에 네. 그냥 붙이는 거. 근데 그런 제품들을 하면 그 논문을 보면 유방암이나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를 높이지 않는다는 논문도 맞아요. 나와 있고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발전을 해서 그렇죠. 좀 의학의 힘을 좀 네. 빌리시면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데 네. 오히려 고생을 그러니까 많이 하시더라고요. 갱년기를 아무 대처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억력이라든지 치매라든지 뭐 콜레스테롤, 골다공증 이런 리스크가 훨씬 높아지니까. 네네. 오늘 너무 우리 시니어분들한테 유익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꼭 혹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방금 이제 우리 선생님이랑 정리한 것처럼 네. 나 혼자 참지 말고 네.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 호르몬적인 안면홍조나 뭐 주사 이럴 때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진짜 아까 중요한 얘기인데 뭔가 이렇게 피부에 좋은 거를 찾아서 뭔가를 발라서 해결하지 말고
내가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필요 없는 게 뭐가 있을지를 먼저 네. 찾아서 제거를 하는 게 네. 훨씬 더 빨리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근데 요즘 보면 광고가 또 사람을 가만히 맞아. 막 보면 다 이렇게 써야 될 것 같고. 광고가 이걸 또 참 가만히 못 있게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그쵸. 네. 나한테 필요 없는 거는 최대한 줄이고 선생님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먹는 것도 그러지만 피부에서도 정말 필요한 것만 다이어트 이게 네. 정말 중요하다. 네. 이 얘기는 정말 꼭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어떠셨나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역시 건강한 마음과 편안한 나의 심리에서 반짝반짝 윤이 나는 꿀광 피부도 함께 나온다는 걸 다시 한번 세상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화장품 다이어트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라봅니다.